예, 13-1 마이킹입니다. 예, 악기는 마이킹을 해야죠. 예, 많은 분들이 마이킹을 하실 텐데, 마이킹에 대한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여기 책에 뭐 마이킹을 어떻게 하세요? 뭐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이킹을 하다 보면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어느 팀 같은, A팀에서는 뭐 드럼 마이킹 이렇게 하고, B팀에서는 드럼 마이킹을 좀 다르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의 절대적인 맛이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짜장면이 됐건 치킨이 됐건 교촌 치킨이 정답도 아니고 뭐 BBQ가 정답도 아니고 동네 통닭집 정답도 아니고 뭐 페리카는 옛날 통닭의 오리지널이야 이렇게 할 것도 아닌 것처럼 치킨이라는 건 똑같아도 각 가게마다 아니면은 뭐 동네마다 맛이 약간씩 다른 것처럼 그 음향도 사실은 공간마다 상황마다 소리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킹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악기였을 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정답은 없다라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음향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조건 마이킹을 여기서만 해야 돼. 여기다만 해야 돼. 라는 걸로 물론 보편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뭐 검은고 같은 경우는 검은고나 가야금 같은 경우 밑에 이제 구멍 쪽으로 하는 게 맞긴 하죠. 근데 정확하게 딱 이렇게 90도 각도 이런 거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어떤 거냐? 하면서 느껴야 돼요. 그 본인이 이제 레퍼런스를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드럼 같은 경우도 그 드럼 킥 마이킹을 했을 때 약간 떨어져서 마이킹 하는 경우가 있고 가깝게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홀 안으로 마이크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각기 소리가 다 틀려요. 근데 각기 소리 다른 걸 가지고 어떻게 소리를 조합을 할 거냐 그게 이제 음, 그게 이제 엔지니어의 이제 몫인 거지 뭐 정답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플룻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이제 소리 나는 쪽으로 마이킹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입 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끝 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플룻을 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뭐 그 플룻 같은 경우나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그 좋은 그 마이크 같은 경우는 현에다가 이렇게 좀 집게처럼 찍는 마이크가 있어요. 그 마이크가 있으면 좋죠. 소리를 굉장히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 마이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진짜 좋은 악기는 기스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집기처럼 하는 것들을 악기에 붙이는 걸 되게 싫어하는 연주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마이크와 좋은 환경이 있지만 현 쪽으로 마이크를 못 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가장 좋은 소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그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 연주자가 이제 그 뭐지 동선 있잖아 뭐 그 바이올린 같은 거 할 때 이게 움직이다 보면 이게 걸리적거리는 거 가장 좋은 환경에서 그 연주자가 계속 걸리적거려요. 그러면은 그 마이크 흡음이 안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예, 엔지니어가 그때 내가 이 마이크가 있나 동선에 걸리지 않나 얼굴에 가리지 않나 내가 그 보면대가 있나 어깨 저기 찝어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확인을 해서 이게 지금 퓨전 음악이냐 아니면 그냥 일본 클래식이냐 아니면 전자 그냥 큰 소리 나는 공연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룰 마이크에서 어떻게 그 마이크를 설치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룰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랜드 피아노가 있을 때 저음 쪽 그 두 개 하시는 경우는 저음 쪽에 하나 고음 쪽에 하나 해가지고 소리를 약간 따로따로 조절하시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은데 꼭 그것만의 정답이 아니고 그때 공연에 따라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결론은 엔지니어는 이제 경험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이 공연도 해보고 저 공연도 해보고 이 마이크도 써보고 드럼 같은 경우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에도 한번 넣어보고 바로 가까이도 해보고 좀 멀리서 해보고 한 다음에 그 경험이 많게 되면 마이크나 이런 걸 했을 때 감이 약간 잡히는 거죠. 마이크를 한 이 정도쯤 하는 게 좋겠네, 저런 정도 하면 좋겠네. 또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그 전체적으로 이제 마이크나 이런 것 뭐냐 그 공연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동선 같은 것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예를 들어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 그런 적이 있어요. 그
국악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는데 한 가지 뒤에도 있겠지만 국악이랑 그 일반 서양악이랑 틀린 것 중에 하나가 국악은 소리가 좀 작은 악기들이 있기 때문에 국악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사실 마이크를 하나씩 다 대야 돼요. 뭐 가야금이 됐건 뭐가 됐건 예를 들어서 40인조라 그러면 40개의 마이크를 가지고 다 설치를 해서 흡음을 다 해서 그거를 이제 조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서양 악기는 반대로 이제 전체적인 소리만 흡음을 하죠. 뭐 현 파트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부가 국악 오케스트라예요. 근데 갑자기 그 2부 때 일반 가끔 가다가 이제 진짜 전문 공연장에서 그런 짓을 절대 안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약간 좀 아마추어 단체 이런 데들이 막 그런 걸 좋아해. 연합해서 공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1부에 국악 오케스트라를 하고 2부에 그냥 일반 클래식 공연을 하겠다는 그런 팀들이 있어요. 차라리 한 번 하면 괜찮아. 국악 싹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싹 치우고 클래식 하면 동선이 나오는데 국악 싹 했다가 클래식 딱 들어왔다가 맨 마지막에 다 같이 해서 국악과 클래식을 같이 해서 짬뽕해서 공연하겠대. 그걸 어떻게 해? 마이크 40개를 설치한 다음에 그걸 빼는 건 그래요. 어떻게 하면 빼는 건 할 수 있다 쳐. 우다닥닥 빼면 돼. 근데 다시 클래식을 하고 다시 현악이 들어온대. 국악이 들어온대. 미치는 거죠, 뭐. 근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살다 보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할 때 마이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포기를 할 건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마이크 개수를 줄이고 뭐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동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줄여가지고 중간중간 무선으로 갑시다. 근데 다는 못 따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야금 중에서 한두 개만 땁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하긴 누가의 음향 엔지니어가 해야지. 그런 것들을 조정해야죠. 그래서 우리 팀이 있다. 우리 팀이 있을 때 우리 팀으로서 한 10분의 전환 시간 안에 이게 가능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음향 감독이 해야죠. 그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2번 바꾼 적 있어요. 오케스트라 했다가 합창했다가 댄스 했다가 다시 오케스트라 했다가 합창했다가 댄스 했다가 맨 마지막에 전체 150명 대합창을 하는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그랬을 때 마이크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현악이 있는데 현악 오케스트라 하는데 현악 뒤에 트럼펫을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럼펫은 소리가 그냥 꽉꽉 쏴요. 근데 현악 앞에 트럼펫이 있어서 트럼펫이 소리가 꽉꽉 쏘는데 현 쪽의 소리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현만 소리를 이렇게 키워달래. 근데 현 쪽에 마이크를 대면 뒤에서 소리가 이제 트럼펫이 쫙쫙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왜냐면 너무 소리가 크니까 마이크를 올리면 올릴수록 오히려 또 트럼펫 소리가 더 커지는 것들. 그랬을 때 엔지니어는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자랑 타협을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여기까지는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라고 그냥 못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가르쳐 주는 거죠. 뭐 아까 방금 트럼펫이었으면 트럼펫 위치를 바꾸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연주자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안 돼요, 못해요 이런 게 아니라 대안을 얘기해 주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도 국악 오케스트라랑 서양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한 번만 바뀐다라고 했을 때 1부가 클래식이고 2부가 국악이에요. 그러면은 1부 끝나고 2부 클래식 할 때 세팅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전체 담당자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국악을 할 때 설치하고 테스트 하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서양악을 하고 국악을 하게 되면은 이 텀 자체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순서를 바꾸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하면은 마이킹을 못 하고 오히려 반대로 국악을 처음에 하게 되면은 국악 마이킹하고 우리가 빠지는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0분 정도 텀이 생긴다. 10분 정도면 우리가 마이크를 뺄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는 그냥 일반 서양악 서양악 오케스트라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음향 엔지니어는 음악하는 사람들 잘 몰라요. 음악을 뭐 오래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음향이랑 같이 해서 하는 경우가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나 제시를 해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안 돼요, 못해요가 아니라 지금 상황은 요것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요렇게 바꾸시면은 도움 드릴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마이크 10개 중에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5개 정도밖에 못 쓰게 됩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대안을 가르쳐주고 그것도 못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못합니다가 돼야지 무조건 이제 공격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연주자들이랑 싸우게 되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악기가 소리가 다 틀려요. 그 음향 엔지니어를 그 희망하는 친구들은 제가 저희 제자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악기를 배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30살 넘어 피아노 학원을 다녔어요. 왜냐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를 못 치는 상태에서 기타 소리 듣는 거랑 내가 만약에 기타를 제가 이제 기타를 배웠을 때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기타를 배워보니까 기타를 못 쳤을 때는 그냥 기타 징가징가 이런 것만 들었는데 기타를 쳐보니까 싼 기타랑 좋은 중국 기타랑 고급 기타랑의 소리의 차이점이 느껴져요. 차이점이 들리는 거예요. 아, 좋은 기타 소리는 이 정도 소리가 되는구나. 뭐 그리고 이제 드럼을 한번 내가 쳐보는 드럼을 쳐본 다음에 드럼을 내가 쳐보니까 약간 이런 약간 좀 임팩트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 소리가 좀 좋은 소리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모든 악기를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뭐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나 이런 것들은 또 악기 금액도 있고 배우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다 못 배운다 치더라도 많은 악기를 배울수록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많은 악기를 들어보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 옛날에 좀 큰 교회를 다녔을 때 거기는 큰 교회다 보니까 이제 자체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음향을 하다 보니까 거기 그 오케스트라 거기 가장 가까운 자리에 전 일부러 그쪽에 앉는 거예요. 물론 예배 이런 걸 떠나서 악기 소리를 계속 듣는 거죠. 거기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 뭘 하다가 계속 악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바이올린이랑 비올라랑 차이점이 뭔지. 예, 두 개 다 비슷하게 생긴 악기긴 하지만 비올라가 약간 저음이 약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실기 시험 문제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바이올린처럼 악기가 들리는데 약간 좀 저음이 많아. 이건 그러면 바이올린이 아니라 비올라네. 이런 것들처럼. 예. 음향을 하는 사람이 이제 악기에 대해서 알아야죠. 이게 비올라인지 바이올린인지 거기서 뭐 얘기하다가 이게 콘트라베이스 나왔는데 콘트라베이스랑 더블 베이스랑의 차이점이 뭔지 두 개가 다른 건가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연주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음향 감독이었지만 음향을 모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반대로 이제 뭐랄까 그 뮤지컬 이런 거 했을 때 사실은 그 악기도 그렇지만 그 음향 감독의 뮤지컬 연극 이런 것들도 봐야 돼요. 그래서 4대 뮤지컬이 뭔지 뭐 그 유명한 노래 뭐 지금 이 순간 이런 것처럼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어느 작품에 어떤 음악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죠. 물론 요즘 새로 나오는 뮤지컬도 있어요. 뭐 창작 뮤지컬이나 이제 그 새로 나온 뮤지컬은 모른다 치더라도 좀 유명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나 뭐 메로모라만차나 뭐 레미제라블 이런 뭐 것들은 진짜 자기 돈을 내서라도 한 번 정도는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기술들 뭐 물론 뮤지컬에서는 약간의 무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더 돋보이긴 하지만 음향으로도 사실은 말이 전달이 저렇게 잘 되는구나. 왜냐면 내가 뮤지컬 음향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로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뮤지컬, 연극, 오케스트라, 밴드 공연 했을 때 유명한 그 뭐 밴드 뭐 저랑 취향이 안 맞는 뭐 락까지 저는 락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그런 것까지 다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음악이 있었을 때 이 음악이 어느 연주자의 노래다라는 것 정도 알고 있으면 그 연주자들이랑 얘기하기에 좀 소통이 좀 편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음악 감독이 이제 하다가 가수 뭐 약간 좀 싱어한테 방금 했던 노래를 약간 약간 관계가 친했던 사이예요. 약간 비브라토로 약간 좀 그 다시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약간 뭐 체크하고 싶은 게 있어서 라고 했을 때
비브라토요 해가지고 그런 얘기하면서 좀 더 아시네 뭐 이런 식으로. 예. 음향 엔지니어가 그런 음향적인 것들, 뭐 화성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면은 연주자랑 소통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저도 연주자들이나 이제 클래식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하다가도 물론 그분들이 저보다 그쪽 분야에 대해 더 잘 알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면 소통이 되고 저 악기나 뭐 이런 것들 이야기했을 때 그 좀 조율하기가 굉장히 편한 거죠. 음향은 제가 듣는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연주자가 하는 것을 관객에게 들려주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그 실력보다 소통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 연주자랑 소통을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무조건 이제 막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죠. 예. 잔소리가 많았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구나. 악기마다 각각 악기에 약간 주파수 대역들이 있습니다. 구글 검색해 보시면 악기별로 주파수 대역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서 이 악기는 약간 중음 악기다, 저음 악기다, 전대역 악기다, 고음 악기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알아두면 알아들을수록 좋습니다. 결국 그것들을 알아야지 그 소리를 하는데 좋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 13단원의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은 유튜브에서 악기별로 소리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뭐 그 아까 비올라 얘기했지만 콘트라베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악기를 검색했을 때 여기는 악기들 하나씩 해가지고 치다 보면은 배금과 소금과의 차이점. 저도 지금 바로 들으면은 헷갈릴 수 있지만 두 개 동시에 들으면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런 것처럼 대금, 소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오카리나 이런 것들 한 번씩 그러니까 기회가 된다면은 유튜브로 자료도 굉장히 많아요. 예, 들어보시면서 음향적인 실력을 쌓기를 바라겠습니다.